안녕하세요. 공감소통 전문가 최귀영입니다. 여러분, 20세기 문맹자는 무엇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글입니다. 그렇다면 21세기 문맹자는 무엇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바로 상대방의 마음입니다. 지금 현재 내 마음을 잘 읽어주지 못하는 문맹자가 주변에 한두 분 있으실까요? 저희 친정어머니는요, 60년 동안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저희 아버지가 문맹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아버지, 제발 이 영상 꼭 보시고 문맹자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자,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요, 21세기 문맹자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지식을 받아들이고 낡은 지식을 버리고 다시 배우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지식을 받아들이고 또 배우려는 준비가 되어 계시기 때문에 21세기 문맹자는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문맹자는 확실히 아닌데 혹시 꼰대라는 소리는 좀 들어보셨을까요? 요즘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이라면 절대 듣고 싶지 않은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꼰대입니다. 어떤 사람이 꼰대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나는 몇 개나 해당되는지 이렇게 손으로 한번 꼽아보시면서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권위적이고 고집이 세고 보수적이고 참견하기를 좋아하고 말이 안 통하고 또 가르쳐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꼰대라고 합니다. 자, 손가락 몇 개나 접으셨을까요? 저희 집에서 제가 딸에게 뭔가 가르쳐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엄마 학교 다닐 때는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 시작하면 저를 꼰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딸내미는요, 신기하게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는 꼰대라고 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녀를 오직 사랑으로만 바라봐 주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를 보면 60대 이상이 아니라 40, 50대 대부분이 꼰대라는 조사 결과가 있듯이 우리 이렇게 실제로 나이가 많다는 것이 꼭 꼰대를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좀 낡은 사고방식에 잡혀있는 이런 분들이 바로 꼰대인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 중학생들도요,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한테는 또 인사를 안 해도 한 학년 바로 선배들한테는 이렇게 깍듯하게 배꼽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도 이 나이 많은 교장 선생님보다 1년 선배가 가장 무섭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직장에서도 나이 많은 임원보다는 이 젊은 꼰대들 때문에 힘들다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나이 든 사람의 전유물이었던 이 꼰대라는 단어가 요즘은 역꼰대 혹은 영꼰대라는 이름으로 꼰대스러움을 장착한 이 30대를 우리가 요즘 꼰대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꼰대 과잉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꼰대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는데 역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꼰대인지 아닌지 반성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통점 첫 번째, 듣지 않는다. 꼰대는 듣는 것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 번 우려낸 차처럼 맹물이 되어버린 이 밍밍한 과거 얘기를 무용담처럼 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죠. 자, 우리 두 번째 공통점은요, 배우지 않습니다. 꼰대는 내가 알고 있는 이 틀에 갇혀서 생각하고 배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젊은 세대들에게도요, 배울 것이 많이 있지만 이들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만을 고집하고 배려와 공감이 없는 언어로 자신의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공통점, 버리지 않습니다. 뭘 안 버릴까요? 이들은 기득권을 버리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 후배에게 건의를 내세우면서 또 권위적인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누군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분은 유명 방송인입니다. 그리고 요리 연구가입니다. 누군가가 떠오르신가요? 엄청나게 성공한 외식 사업가입니다. 자, 이분의
이름은 바로 백종원 선생님이신데요. 완전히 연예인이 되어버린 이 백종원 씨, 그의 이름을 딴 프로그램만 해도요 어마어마합니다. 최근 자신의 고향 충남 예산에 예산시장을 대대적으로 단장하면서 연간 400만 명 넘게 찾는 관광명소로 변화시켰습니다. 아니, 쓰러져 가던 예산시장은 그의 한금손 아래 이제 MZ세대들의 필수 여행 코스가 되었다고 하는데, 자, 지금 예산에서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요즘 예산 분위기 또 관광객들 때문에 후끈후끈 하신지 어떠신지 이야기 한번 부탁드려 볼까요? 자, 백종원 님이 이끈 가장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죽은 상권을 찾아가서 식당들을 황골탈퇴시키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자영업자들의 영혼까지를 탈탈 털어서 넙죽 엎드리게 한 다음에야 솔루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종원 씨가 하는 모습을 보면 꼭 꼰대와 비슷한데 아무도 그를 꼰대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를 꼰대라 부르지 않을까요? 골목식당에서 우리 백종원님은 성공한 외식사업가로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또는 실용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음식 장사를 하는 이 같은 동질감으로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며 또 정확하고 명확한 피드백으로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셨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단순히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르치고 훈수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를 꼰대라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경험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괜찮은 꼰대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쌓아온 경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직접 도움을 주었을 때 우리는 괜찮은 꼰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또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간단히 꼰대 방지 5계명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도 틀렸을지 모른다. 우리요, 생각에 힘을 빼고 유연하게 사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항상 내가 옳을 수 없으니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이런 성찰적 사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사람이 잘 바뀌던가요? 그것도 나의 능력으로 타인을 바꾸기란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갈등이 생기며 모두 상대방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 생각하며 타인이 바꾸어 주길 바랍니다. 그러나 타인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타인이 나에게 맞춰주리라 기대하지 말고 내가 타인에게 맞춰주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내가 먼저 바꾸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자, 세 번째,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유통기한이 지난 과거의 기준이나 성공 방식에서 우리는 탈출해야 합니다.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한데 내가 옳다고 믿으며 정답이라고 여겨 상대방에게 내 경험을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러면 공감 능력이 떨어져 고집세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닐 수 있다고 인정을 하고 나면 상대방의 선택을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다른 선택을 우리는 존중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 말하지 말고 들어라. 그리고 답하지 말고 물어봐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일단 멈추고 먼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들의 생각을 먼저 물어봐 주십시오. 자, 다섯 번째, 바로 존경은 권리가 아니라 성취라는 겁니다. 권위에 갇힌 사람들은 대접받고 존경받고 싶어 하는데 존경받고 싶다면 권위를 내려놓고 우리의 올바른 행동과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성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엘리베이터에서 젊은 애들이
예의 없이 인사를 안 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젊은 친구들에게 인사를 한다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꼰대 방지 5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우리가 꼰대가 되지 않아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MZ세대와의 대화, 바로 세대 공감 대화입니다. 앞 시간에 MZ세대 특징을 알아보고 꼰대 이야기를 한 이유가 바로 이 세대 공감 대화를 잘 하기 위해서인데요. 대화는 할 때 즐겁고 하고 나서 후유증이 없어야 합니다. 하고 나서 무언가 이렇게 찜찜하다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다르다라는 서로 다름에 대한 인정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서로 조언하고 배울 수 있는 수평적인 관계여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오늘의 핵심, 젊은 세대들과 세대 공간 대화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5가지와 또는 해야 하는 이 5가지 대해서 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젊은 세대와 대화를 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인데요. 다른 것들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해버리면 말짱, 도루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비교하지 말기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 주변의 K장남, K장녀들과 비교당하며 성장기를 거쳐왔습니다. 야, 누구 집 자식은 공부를 잘하더라. 좋은 대학에 갔더라. 특히나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이 젊은 세대들은요. 온전히 나 스스로 있는 그대로를 인정받기를 원하지 타인과 비교당하며 그들의 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특히나 좋은 직장, 결혼 또는 출산 등 이렇게 부담스러운 이야기로 타인과 비교를 한다면 그들은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입을 닫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를 독점하지 말기. 나이가 들다 보면 삶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여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요, 우리는 할 말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도움을 주려고 시작한 선한 의도의 대화가 길어지다 보면 또 훈계형으로 바뀌며 혼자 대화를 독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독점형 대화는요, 상대방에게는 고문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진정한 대화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는 대화 중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좀 끼어들려다가도 예의가 없다는 소리를 들을까 좀 슬쩍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자랑하지 말기. 나이가 들면서 자랑해서는 안 되는 3가지가 있습니다. 돈 자랑, 배우자 자랑, 자식 자랑입니다. 그 노인네 입만 열면 자랑이야. 아들이 뭐 사줬네, 또 뭐 사줬네. 우리 아들은 뭐 안 사주는 줄 알아? 그 노인네 자랑 들어주느라 피곤해 죽겠어. 우리 시어머님이 노인정에 다녀오시며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남 자랑은 듣기 싫고 내 자랑은 하고 싶고 이 자랑은 내로남불성 대화인데요. 특히나 같은 연령대의 분들과 모였을 때 이런 3가지 자랑으로는 관계도 틀어지고 모임도 파토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젊은 세대와 대화를 할 때도요, 시도 때도 없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자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도 그분의 그 잘 나가던 그 시절, 그 왕년을 궁금해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자, 4번째, 훈계하지 말기. 자신이 조그마한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며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정말 몰라서 못하는 것은요, 별로 없습니다. 상대가 조언을 구하거나 물어보기 전에는요, 먼저 참견해서 남의 인생에 콩나라, 팥나라 끼어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5번째, 물어보지 말기. 뭘 물어보지 말아야 될까요? 젊은 세대는 개인주의 성향으로 자유로운 사고를 하며 간섭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개인 사생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을 극혐한다고 하죠. 그래서 젊은 세대들에게 궁금한 게 있어 좀 물어보려고 한다면 돈 내고 물어봐야 한다는
잔소리 가격표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자, 10대들에게 물으면 안 되는 질문 뭐가 있을까요? 너 반에서 몇 등 하니? 어느 대학 갈 거니? 자, 우리 20대들에게는요. 취업은 했어? 연봉은 얼마가 돼? 30대에게 물으면 안 되는 질문. 만나는 사람은 있어? 결혼은 언제 할 거야? 40대들에게 물으면 안 되는 질문은 뭘까요? 이제는 애는 어느 학교 다니니?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60대들에게 물으면 안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 누군가가 나에게 이 질문 안 해줬으면 좋겠어. 바로 너 요즘 뭐 하고 지내니? 이 질문. 그리고 세대를 초월해서 안 되는 질문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어머, 너 왜 이리 살쪘어? 라는 건데요. 우리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싫어하는 것들을 안 하더라도 우리는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뭘 하면 안 된다고요? 젊은 세대들과 대화를 할 때. 자, 첫 번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기. 두 번째, 대화를 혼자 독점하지 말기. 세 번째, 자신의 왕년을 자랑하지 말기. 네 번째, 참견하면서 훈계하지 말기. 다섯 번째, 민감한 사생활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말기. 자,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 세대 공감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 또 해야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십시오. 우리 흔히 여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가 남자 군대에서 비 오는 날 축구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젊은 세대와 대화를 하고 싶다면 내 관심사가 아니라 젊은 세대들의 관심사를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하십시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말하기보다는 듣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인생의 경험이 쌓이면서 하고 싶은 얘기도 많아지는 게 당연하지만 먼저 충분히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일단 멈추고 공감해 주십시오. 내 생각과 좀 다르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좀 감정적인 반응이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멈추시고 무언가를 판단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해 주십시오. 요즘 것들은 이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네 번째, 존중의 언어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이가 어리다고 반말을 사용하는 것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 70대 어르신에게 60대 어르신이 반말을 해서 70대 어르신이 60대 어르신의 머리를 홈키파통으로 내려쳐서 크게 다친 사건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어리지만 고생했다, 고맙다, 감사한다, 부탁한다 이렇게 상대를 존중해 줄 수 있는 존중의 언어를 사용해 주십시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상대의 언어를 사용해 주십시오. 훌륭한 소통가는요 모두 상대의 언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젊은 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이 신조어를 가끔 사용해 주는 것도요 우리 젊은 세대와 대화를 하는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커피 뭐로 드실래요? 라고 질문을 들었을 때 또는 나 얼죽아지 라고 하면 어떨까요? 아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죽아는 얼어 죽어도 아메리카노. 이 말의 줄임말인데 이 젊은 세대들이요 정말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이고,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자만추를 좋아한다지. 이 자만추의 의미는요 자연스러운 만남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아마 손녀, 손자분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짱 멋져 라고 말하실 것 같은데요. 가끔은, 정말 가끔은 젊은 세대들이 사용하는 이런 신조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요. 좀 이런 센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대 공간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언어는 개인의 인생과 문화를 담는 그릇이기도 합니다. 개인의 수준은 그가 사용하는 언어의 수준인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성숙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필연이지만 성숙한 것은 바로 선택입니다. 꼰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성숙한 어른이 될 것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경험에 비추어 현재를 비교하지 말고 다른 세대의 경험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이런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면 우리 세대공간 대안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